스하 스픽스 하이 말 잘해. 개발 잘해. 4월 4일 정치 티키타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원래 네. 경제 코너 아니었나요? 제일 아. 화제의 프로죠. 화요일에 경제 코너로 들었는데? 아니, 정치죠, 그러니까요. 정치. 화요일 마저 저희가 넘어갔습니까? 먹어버렸어요. 와. 지난주에 다 성적이 먹어, 다 먹어. 저희 뭐 또 스픽스는 또 성적 지향주의 아니겠습니까? 저희 한다면 하죠, 저희는. 저희가 또 한다면 하기 때문에 목요일이 또 화요일을 먹어버리는 야. 그래서 다 먹었어? 화목을 이번 주 저희가 다 야. 먹어버렸어요. 이제 월수금 욕심난다. 그죠. 이 아니, 우리 월수금마저 안 하는 날이 먹어버리는 언제야, 월수. 그러면? 예전에 그 MBC의 라디오스타가 사실은 그 무릎팍도사 하던 시절에 네. 한 5분 정도 코너로 시작해가지고 고정으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네. 하여튼 정규 프로를 다 먹어버리는 야. 거거든요. 티키타카도 목요일로 잠깐 시작을 해가지고 화요일 먹었다가 야. 화목이 됐다가 이제 월화수목금이 되는 야. 그런 이제 역사를 저희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고요. 이제 4월 4일 야. 참 그 숫자 4자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재수없는 날이 될 수 재수없는 있다. 날이죠. 네. 재수없는 만큼 오늘의 주제도 재수 이게 없네요. 사실상 저희가 이 빡친당 리허설하는 날도 아닌데 말이죠. 죄다 이게 다 열받는 주제들밖에 없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점심시간 저희와 재미있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가볍게 도시락 이런 거 드시면서 도시락이라고 얘기하면 또 안 돼. 요즘에 또 천원 학식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았어요. 또 그 얘기도 할 거예요. 국민의힘의 이 그 수준 낮은 정치인들이 네. 뭐 그런 걸 또 어디 경희대학교였나요? 이런 데 가가지고 체험 참고로- 정치 이딴 거를 또 아니 가졌어. 그거 몰랐어? 우리 비싼 거? 돈 비싼 거? 아니 참고로 그리고 등록금 김병민 낮춰달라 의원 그렇게 나온 얘기할 때는 학교입니다. 말 한마디 안 터니면 이제 와가지고 돈 1,000원 그거 갖고 뭘 생색을 내요? 뭘 생색을 내기는. 시작부터 나 지금 빡친다니 아니, 헷갈렸어. 김병민 위원 나온 학교라고 얘기했는데 듣지도 않아. 문재인 정말 대통령 나온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경희대는 문재인 대통령 나왔고 김병민 씨가 나왔어요. 아니, 그날 김병민 같이 씨가. 갔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알았어, 그렇습니다. 알았어. 오늘 여기 다양한 주제를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하겠고요. 200분이 벌써 들어와 계시는데 본격적인 어머. 주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오늘 한 그래도 1,000명까지 저희 PD가 한 8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배고프다. 스픽스의 히딩크로서 나는 아직 배가 좀 더 고프다. 네. 한 1,000명까지는 바라보는 화요일이 되도록 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픽스의 또 후원 저희에게 또 후원해 주신다는 생각으로 감사하게도 슈퍼챗도 열려있는 거 잊지 마시고 신인규 임세은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지없이 응원의 슈퍼챗 날려주시면 대단히 땡큐베리 감사 아리가또는 하면 안 되겠죠? 땡큐베리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미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 위트 있고 순발력도 좋고 전곡을 찌르는 멘트들 너무 좋아요. 비니비니님, 이도경님, 사랑엔 이별님, 이윤재님, 새끼발가락님, 채뽀님, 투민스님, 방짜유리님, 여러분들 초코라떼님, 동해바다님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칠 아닌 찐보수님, 차화연님 10,000명은 배워야지요. 이런 멘트까지 주셨습니다. 자, 4월 4일 화요일 티키타카 할 얘기가 무진장 많은데 어제 이미 월요일에 4월 3일이라서 그쵸. 4.3? 잠깐만 우리 소개를 해야 되나요? 안 하지마, 했구나. 네, 소개 하지마. 짧게? 소개 짧게 하지마, 하겠습니다. 하지마. 자, 네, 우리 네, 네. 임세은 식당 대표, 네. 야. 빡친당 대표, 네. 민생경제연구소장 네. 님 나오셨습니다. 와. 네, 오늘 청청입니다. 열렬히 청청. 환영합니다. 아무나 못 네. 입는 청청. 청청은 아무나 소화 못하는 청청인데 세련되셨어. 점점 대충 날이 입는 거 갈수록 입은 건데. 날이 갈수록 대단해지고 있어요. 패션 네. 감각까지. 자, 그리고 패션 감각은 저와 함께 똥망인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국바세 신인규입니다. 네. 네. 참. 장염을 또 겪으셨다니. 아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살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붓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뭘 잘못 먹은 장염이 아니고 네. 국민의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장염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트레스성 장염하고 뭘 잘못 먹었을 때 장염이 좀 다른데 저는 스트레스성으로 봐야 되겠죠. 그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우리 온 국민이 스트레스성 장염 더 심한 병 앓고 아니 있지 그건 않습니까? 아니고 저만 지금 전 현재. 국민 우울증을 앓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뭐 우울증까지. 우울증 뭐 아니, 그렇죠. 요즘 뭐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네. 아무튼 오늘 저희가 또 재밌게 이 티키타카로 풀어내면서 네. 또 희망을 찾아봐야죠. 그렇죠. 이제 혈압을 많은 분들이 올리실 텐데 저희가 네. 대신 혈압도 올려드리면서 오늘 주제를 본격적으로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4.3. 이 제주 4.3과 관련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그 신인규 우리 국바세를 하시는 분이니까 국민의힘을 바로 세울 분이기 때문에 어제 원인이 혹시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4.3 추념식에 안 간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장염의 뭐, 원인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지지율도 상당히 지금 낮게 좀 형성되고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볼썽사납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디 뭐 가뭄에다가 뭐 물 보내기 운동 캠페인하자, 뭐 아니면 1,000원 학식, 아니면 도시락 박람회,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좀 보기 그렇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장염으로 고생한 거는 홍준표 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김기현 대표 밀었거든요. 뭐 대통령 한번 일하게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심평 딴소리하고 홍준표, 정광훈, 김기현 이게 또 3자로 또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러는 제가 거예요? 진짜 왜 이러냐고 물어봤어요 오늘 페북으로. 왜 그러고 둘이 계시냐고. 경쟁자예요? 페북한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세 분한테. 그러니까 직접 그 우리 팸에 보내가지고. 아니 패매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까지 메시지까지 보내고 싶지는 않았고 네. 그냥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네. 지금 당대표 만들어 놓고서 한 달 만에 이러면은 이 사람이 이게 좀 태도가 일관된 게 있어야지. 아니 그럼 고작 이렇게 한 달 뒤에 변심할 거를 한 달 전에는 예측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김기현 대표 하자 그랬어요? 그럼 천하람을 찍지 그러면. 그렇지. 네? 그렇지. 아니 이게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도 뭐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몰랐으면 무능한 거지 그거는. 그럼 아니, 말을 마셔야지. 알고도 그냥 지금 김기현 대표가 어디 네. 학교를 나가도 당신은 누구지? 누구죠? 이런 느낌이니 여기는 김기현 대표는 우리가 선거 때부터 알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정말 드러내놓고 약간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그 바닥에 지하 10층에 있는 사람 끌어다 놓은 거잖아요. 지하 10층. 적합한 표현. 표현은 지하 10층에 괜찮았습니다. 있는 사람 표현은 끌어다가 인정합니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존재감 1도 없죠. 그리고 심지어 갔던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뭐 이렇게 양복 입은 사람이 점심 먹어 누구야 도대체 다 이런 반응이니 홍준표 시장이 시장이. 또 약간 그런 거 청년 감성 엄청 중요히 생각하잖아요. 이때다 싶은 거죠. 아싸 잘됐다. 이때 한번 너 수저 얹은 거예요? 받아볼까? 그렇죠. 얹은 뭐 거예요? 포괄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난맥상 여러 가지 아. 이제 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좁혀가지고 제주 4.3에 이건 뭐 하나마나한 질문인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신규 대표 생각도 궁금해가지고 뭐 저는 사실 이미 너무 많이 밝혀서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안 간 거 요거 잘못했다 잘못 안 했다 또 저희가 이런 거 이것도 준비했어. 최첨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야. 저희 준비했어요. 대통령이 안 간 거 잘못했다 안 했다 하나 둘 셋. AI네. 잘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했다는 아니, 거예요. 잘못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지. 잘했다. 아니요 잘못했음. 난 잘했다고. 그러니까 역으로 좀 얘기하시네. 예. 저만의 해석이 있어요. 비꼬는 거 아니야? 어. 비꼬는 거 같은데. 기분이 좀 그래요. 아니 정직하게 하셔야지. 아니 그러면은 저기 뭐야? 뭐야. 아니야, 나는 다른 의미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임세현 들어보자. 대표님부터 물어봐야겠다. 나 우리 궁금하네. 임세현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왜 그러면 잘했다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다운 일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일관성이 있어. 사람이 그렇게 바뀌면 안 돼요. 그동안에 있었던 거 다 그동안 5.18에 대해서도 5.18 광주 맨날 찾겠다 그랬고 5.18 헌법 정신에 넣겠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 5.18에 대해서 본인이 나 몰라라 하고 김지현 대표나 그 전광훈 목사가 여기저기 막말을 해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당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는 대통령 공약 아니었냐? 그러면 어떻게 당내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 공약을 정면 반박하냐 하면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나와야죠. 5.18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 정도의 말은 나와야지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저도 얘기하잖아요. 네. 잘못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저도. 당신은 지도부가 아니잖아.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가 4.3도 그때도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에 갔죠. 그러면서 자기 본인이 이제 뭐 거의 4.3은 매년 가진 않습니다. 근데 뭐 본인 매년 그치. 찾겠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특별법에 대해서 존중하고 피해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더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안 갔어. 역시 사람이 앞에 했던 말 뒤에 했던 말 다르기 때문에 난 이 일관성에 대해서 역시 본인이 그 일관성 얘기야. 갖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런 그런 의미에서 의미였습니다. 앞뒤 다른 설명. 그 앞뒤 항상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일관성 있게 일관성 지키는 아니 근데 하나 묻고 싶은 게 그 당선인 시절에 간 건 잘한 거 아닙니까? 그건 잘했죠. 잘한 건 솔직히 잘한 칭찬했죠. 걸로. 그건 칭찬하고. 하지만 잘했던 거를 어느 순간 획 뒤바뀌니까 문제. 계속 그거 칭찬하면 잘못했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케이, 그 오케이. 정치인의 태도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역사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바뀌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모르겠어. 그 순천 갔다가 대구 갔다가 시구까지 하고 왔잖아요. 근데 또 심지어 거기가 이제 뭐 물론 개막전이긴 한데 공식 개막전은 그게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KBO가 지정한 공식 개막전은 또 윗동네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 SSG랑 저기 기아가 하는 네, 거였잖아. 네. 근데 왜 굳이 대구에 있는 개막전을 가가지고 공을 던지고 그럴 여유는 되는데 왜 4.3은 안 가냐? 그렇지. 이거는 사실 비판받아 마땅한 지점 아니에요? 대표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시구하러 간 거는 잘못이 아니다. 그렇지. 충분히 갈 수 있어. 나 갈 수 있다고 봐. 대통령님들도 6분 가셨고요. 개막전 시구 3분 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건 공식 문제가 개막전만 아닌데 갔어. 문제는 뭐냐?
시군은 하러 갔는데 왜 그럼 4.3은 안 가냐지. 요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갈 거면 둘 다 가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음. 그게 좀 아쉽고요. 저는 우리 임세훈 대변인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진정성의 오해를 받는 행동, 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광주 문제나 제주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그동안 호남과의 동행이라는 그 기치 아래 상당히 진정성 있게 행보를 했고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랑 뭐 제 친구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랑 다 같이 갔어요. 가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에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해를 받는 이유가 제가 5명 꼽아볼게요. 김문수, 김광동, 김광동, 정광훈, 갔다고? 아 욕하지 말고 정광훈, 그다음에 김재원, 태영호 요런 그 역사 망언자들 있잖아요. 진짜 주옥 같다 진짜. 주옥 같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 화려하다, 오형제 화려해. 같은 이 오형제들이 자꾸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지금 나대니까 나대는 상황 속에서 시군은 했는데 제주 4.3은 안 간다. 요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 어라 이거 봐라 국민의힘 이것도 뒤통수 치나 이것도 앞과 뒤가 다른가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지금 다른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의구심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 일정 짜는 팀에서 이거 너무 잘못했다. 일정이 메시지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이렇게 내면 됩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재원과 태용호의 막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가지 말라 그래도 대통령께서도 야 이건 내가 가서 정리해야 된다 간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네. 못했다라는 것이 네.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 다른 관점 하나 제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역사 왜곡 독수리 오형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여권 인사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배경에는 사실상 절대자라고 불리우는 어떤 분의 역사관에 그냥 순응하는 것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 고고지 OX로 드는 겁니까? 아 그렇죠. 예. 좀 그러니까 예민한 이제 질문이네. 예민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네. 그 누구? 그 어떤 분의 누군지 모르는데 역사관 우리 머릿속에 아까 머릿속에 사람. 있는 분 그분의 역사관에 그냥 아. 동조할 뿐이다. 그 이제 역사 왜곡 5인방을 포함해서 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4.3 추념식에 안 간 이유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윤석열 때문이다. 아, 하나, 둘, 셋.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 그래요? 저는 아니죠. 아, 좀 우리 임 대표는 동의하셨는데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아니죠. 반론을 우리 듣겠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지금. 아 저는 그러면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의견을 듣고 반론을 듣겠습니다. 자, 임 그러니까- 대표님. 아, 먼저 하십니까? 먼저 아, 하세요. 아니 근데 일단은 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안 간 게. 아니 저 그거 존칭해도 대통령이. 윤석열 아 그렇죠. 우리 그러면 말을 지금 자 우리 무슨 매번 있게 빡친다는 게 뭐야? 나 너무 죄송합니다. 버릇이 아니 그래도 국가 원수에 아, 대한 제가- 예우를 지키면서 아 제가 대신 하셔야지. 사과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아 제가 윤석열 아니, 가끔은 대통령의 괜찮아. 가끔은 괜찮은데 네, 매일 윤석열 그러면 그렇지. 오케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 동조했기 때문이라는 거에 저는 동그라미 여기도 동그라미였어요. 임 대표님 얘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럼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이번에 최초로 갔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가면 전직 대통령은 어쨌든 의전상 그 현 대통령이 없으면 전직 대통령이 어쨌든 의전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꼴 보기 싫었을 수도 있고. 아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가 있어서다. 네, 그래서 또 야당 대표도 있었고. 좀 그리고 감정적으로. 또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4.3 문제나 이런 역사적인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똥볼을 찾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컨대 전 대통령 뭐 여러 가지 지점이 있지만 전 대통령도 갔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핫한 인기 많은 그 야당의 대표 예. 두 분이 갔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갔어요. 예. 김기현이 갔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누가 박수치고 하겠어요. 오히려 계란 안 던지면 다행이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계란 맞을 네.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면 아, 난 계란 맞을 각오해 진짜. 아, 그 정도 네. 우리 신인규 우리 그 변호사님 같이 그 정도의 성숙이 없는 거지. 아니 계란 안 맞은 대통령이란 지도자가 사람이. 어디 있고 과거에 DJ 대통령도 나 여기서 머리에 돌 맞아서 머리 깨지더라도 안 내려가겠다. 아, 이렇게 연설하셨거든요. 예, 예. 그렇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기현 대표가 아니죠. 그 정도의 그 간큰이 있으면 지금 그 쫄보들이잖아요.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 눈치를 봐서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의 코어 지지층의 눈치를 지도부가 보기도 했고 윤 대통령도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단 전 말이에요. 아닙니다. 왜 전 아닙니까? 요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자 했고. 들어봅시다. 자 들어봅시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망원 5인방 있지 않습니까? 저 예. 망원 5인방 같은 경우는 역사인식이 확고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역사인식. 잘못된 역사인지. 그러니까 에러가 난 거죠. 네. 잘못된 역사인식이 이분들은 뚜렷한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아까 오 아니었습니까?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역사에 대한 깊은 고민은 전 안 하셨다. 그 역사관이 있긴 그러니까 한 거예요. 역사관이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맞아. 저는 생각을 아니 지금 합니다. 그러면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인규 대표님 아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역사관에 영향을 받느냐 그래서 전 받는 게 아니다. 역사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해서 뉘앙스 좀 다릅니다. 뉘앙스 좀 그래요? 다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왜 그러면 여당 지도부는 왜 안 갔느냐? 이것도 똑같습니다. 전 여당 지도부가 눈치만 볼 뿐. 그러니까 눈은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역사관은 머리로 하고 가슴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머리와 가슴이 비어 있다. empty라 그러죠. empty. 영어로. empty, 네. empty.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역사관이 좀 없는 상태 속에서 그냥 대통령의 행보만을 추종하는 거죠. 예. 안 간다? 그럼 안 가고. 예. 간다? 그럼 가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거에 따른 행보가 아니라 아까 말한 그 5인방은 완전히 잘못된 역사관으로 지금 당을 오염시키고 있고 현재 대통령님이나 지도부의 입장은 저는 뚜렷한 역사관을 가진 게 없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예. 아직도 여순반란이나 그 4.3 사건에 대해서 그래 어떤 맞아요. 입장을 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역사관이 저 망원 5인방과 같다고 평가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서 국가를 운영한다라고 저는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부득이 X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밍스님 나이 60대인데 역사관이 아직도 없다고 물음표. 로시빌리님 저게 맞지. 역사관 자체가 없음. 그냥 당장 이용을 해야 하나 버려야 하나 이것만 있지. 오늘 술안주는 뭘로 할까 고민하고 이런 지적까지 아니 뭐 역사관만 해주셨고요. 없으니까 가치관도 없고 상식도 아니, 없고 가치관은 공정도 있을 수 없고 있죠. 법치주의도 역사관과 없지. 가치관 네. 다릅니다. 다 없죠. 네, 아닙니다. 다 없다고 하는 건 비약입니다. 네네. 조금은 있다. 취향은 있을 수 있죠. 아니 대통령님께는 주님도 계세요. 주님도 계시니까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 없진 않아요. 하시는 주님이랑 분들이 그거 성격은 음식. 좋아요. 아 음식. 그렇죠. 술 음식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성격은 성격이요? 좋다고. 성격은 좋다고 술 성격-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격으로 지금 정치하고 외교합니까? 그래가지고 기시도 좋아가지고 기시한 다 퍼주고 오니까 성격 아, 좋아가지고. 너무 날카로워지신 거 아닙니까? 자 지금 굉장히 날이 서 있는 비판 감사드리고요. 자 450분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 신인규 내 쓴다 했어. 와다다다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어요. 가서 계란 맞으면 지지율이 회복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하나 보다. 저희 이제 세 명의 의견과 동일하고 이거 더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순천만에 갔을 때 말이죠. 네. 대통령이 순천에 뭐 가면 얼마나 갑니까? 가가지고 저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그 여순 그 사건에 네. 대해서 전 얘기를 했을 법하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주 4.3과 맞닿아 있는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순천에 가서 그 얘기가 나올 법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나온 걸 보면서 이거 좀 뭐가 있나? 우리 여사님 화보 찍으러 하셨잖아요. 뭐 이제 여사님. 뭐 그쵸 인스타용 사진을 그 사진은 네, 저도 네, 봤는데 네, 조금 과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도 봤습니다. 아니 과한 게 아니라요. 많이 과하더라고요. 정말 아니, 봤어요 저도 그거. 정말 저는 이거를 대한민국의 국정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낸 사진이라고 정말 난 내 눈을 의심하고 아니 근데 밑에 누가 대통령실이라고 합성인 줄 써 알았어. 있었어. 아니, 밑에 아니. 대통령실이라고 써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어요. 아. 실제로 그게 난 내 눈을 못 믿겠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근데 이게 준비 안 한 주제긴 한데 우리가 또 빨리 준비가 돼요. 우리 그렇지. 김예지 PD가 손이 가능하죠. 굉장히 빠른 손이 사람이라서 번개 같으시네. 그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우리가 한번 보고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굳이 봐야 되나요? 아니 왜냐면 나는 그거 인정하고 싶어. 인정할 거 인정해야 나는 돼. 내 눈을 보여주세요. 의심했어. 저도 볼게요. 보여주세요. 아니 난 사진 찍을 수 있다고 봐. 사진 찍을 수 있다고 보고 근데 사진의 분량이 너무 많아. 사진의 분량은 원래 많았어. 대통령실에서 나온 홍보 사진 치고는 너무 많고 그리고 그래 이거야. 이 뭐 하는 거야? 색깔 비슷하다. 임세현 대변인이랑 색깔 비슷해. 아니 근데 내가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 나 이 사진 별로 마음에 안 들긴 안 들거든요. 굳이 이런 사진 왜 올렸지 싶어요. 근데 다만 사진은 잘 찍혔어. 아니 잘 나왔다고. 기술적으로 구도 누가 찍었는지 아니 저게 뭐가 잘 이거 나왔어요? 인스타용 사진으로 아주 괜찮은 사진이야. 근데 저게 그건 보니까- 인정하고 아니 싶어. 저게 보니까 포커스 기능을 써가지고 양옆은 이렇게 흐릿하게 하면서 주인공만 딱 돋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요건 에라야. 자, 난 요건 에라라고 봐. 지금 이전 건 괜찮게 나왔어.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사진과 일정과 뭐 이런 행동에는 다 모든 게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만약에 저길 갔으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천연 기념물인 뭐 식물을 갔던가 아니면 무슨 뭐 보호, 습지 보호 이런 얘기를 했다던가 맞아요. 아니면 거기 있는 뭐 예를 들어 어르신 일자리 같은 데를 갔다던가 하나하나의 메시지 사진이 들어있어. 저거 뭐야? 아이고 신나라. 나 이쁘지? 나 예쁘게 옷 예쁜 거 잘 입었지? 이거 말고 뭐 무슨 우리가 메시지 읽을 수 있어? 그렇습니다. 잠시만. 아니 잠깐만요. 하나만. 나 잠깐 이거 자, 하나만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꼭 해야 돼. 나도 할 말이 이거 오케이. 꼭 해야 돼. 끝나고 잠깐만 이거 꼭 해.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등 보고 이거 사진 있잖아. 오빠 나 불렀어 이 느낌이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자 진행자님, 아니, 저 잠깐만요. 발언기에 2배 주세요. 잠깐- 나 2배를 줘야지. 잠시만요. 아니 그런 의견이 팽배하다 보니 지금 제가 잠시만. PD님한테 사진 보내는데요. 잠시만요. 패러디가 나왔어요. 잠시만요. 오빠 나 패러디가 있어요?
아니 그걸 패러디를 한 국민이 그런 식의 받아들이니 그런 패러디가 나온 거 아닙니까? 나 진짜 저기요. 좋겠어요. 죽겠어요. 잠시만요. 아, 예. 제가 잠시만요. 논의를 잠시만. 이거 뭐야 아니, 어떡할 잠깐만. 거야? 저희 이거 언제 준비했어요? 내가 바로 보냈죠 바로.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진 좀 불리하지만 보자고 했잖아요. 제가. 그럼 좀 예. 저한테도 이게 균형적으로 해주셔야지. 예. 너무 좀 가혹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저 신인규 대표님께 바로 저도 발언할 게 있는데. 바로 기회 드릴 발언하십시오. 텐데요. 좀 요거 이런 어떤 그 풍자나 표현의 자유 인정은 합니다만 오빠나 불러서는 좀 강력하게 좀 했어. 제지합니다. 다 했어. 그거는 저도 이제 어제 제지를 바로바로 해주세요. 오빠, 예, 죄송합니다. 예. 사진에 본 어떤 네티즌 댓글을 예.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읽은 겁니다. 자세하게 네, 해소하셔야지. 네. 아까처럼 그렇게 대화에 섞으시면 곤란하다 이 말씀 그럼 제가 드리고요. 어떤 이게 의견이 오빠나 있었다. 불렀어가 또 어떻게 오빠 돈 많아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오빠 차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잠시만. 때문에 우리 건강한 토론 분위기에선 요거 아, 제지하고 오늘 알았어, 장염 알았어. 있다고 얘기했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장에서 아플라 그러면. 그 있는 댓글을 나 이제 이제 임세현 대표가 읽으셨나 입 정도로 다물어요. 예측할게요. 나 그냥 좋습니다. 읽은 거. 읽은 겁니다. 잠깐 2분 퇴장 주세요. 예, 자 2분 신인규 대표 2분 퇴장할게요. 드릴게요. 2분 드릴게요. 아니 아까 그 사진 원본 하나 올려주세요. 아까 그 가운데 뒤 돌아보는 사진. 자, 그 뒤 들어보는 사진. 아니 저도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 기회를 안 주시니까 예, 이 가보겠습니다. 사진이 저는 다 괜찮다 이겁니다. 예, 찍을 예.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순천 갔는데 그럼 사진 안 찍으십니까? 찍어야죠. 전 찍을 수 있다고 봐요. 저기서 문제는 뭐냐면 저 하단에 있죠. 대통령실 대한민국 저 봉황문이 있죠. 네. 그래요. 저것만 지우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저것만 지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평생 맞습니다. 소장도 가능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사진이고 저도 뭐 볼 수도 있죠. 그럼요. 잘 나오셨다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저 밑에 저 대통령실 저 봉황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가장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아우. 자존심이 달려있는 저 마크를 저렇게 함부로 씁니까? 예. 전 저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유감 표명합니다. 예. 저건 네, 잘못된 맞습니다. 겁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임세현 대표님하고 우리 신규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정확한 게요. 대통령실의 홍보 사진이라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잘못된 됩니다. 거예요. 그건 잘못된 순천만에 갔으면 순천과 관련된 어떤 행사라든지 네. 하다못해 행사장에 있는 사진을 올리시면 뭐 물론 그것도 있었겠죠. 근데 네. 다만 더불어서 저 사진은 김건희 여사 자체 한 개인이 주목을 받는 사진인 것이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사진사를 고용하고 대통령실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저것이 공포가 되는데 다 우리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김건희 여사 본인이 주목을 받기 위한 사진이지 순천만 행사에 대한 그 성격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그런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기가 순천만인지 롯데월드인지 에버랜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우리 저 사진만 에버랜드랑 보고. 비슷하죠. 두 그러니까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에버랜드잖아요. 두 번째 아까 우리 그 국민이랑 같이 찍힌 사진이 있어요. 그거 아까 우리 그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에버랜드지 뭐야? 이게 뭐야? 어디 뭐 서울대공원 갔어? 아니 저 사람이랑 그럼 대화라도 하든가. 그렇지. 뭐야 혼자 저기 여사님 그러니까 네 이거잖아요. 근데 약간 나 순화했네요. 지금 순화했어. 순화했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제가 그렇죠. 넘어갑니다. 아까 너무 과했잖아요. 네, 오빠나 불렀어는 좀 아닙니다. 그거는 예. 너무 많이 그거는 나왔고. 우리 댓글에 나온 거라고 얘기했죠. 저는 네. 이거예요. 저 대한민국 대통령실 사진인데 저게 영부인 저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지만은 저런 행보 하나하나가 결국에 현직 대통령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현직 그렇죠.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과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가 있지 대통령 부인에게 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 부인을 뽑았습니까? 대통령을 뽑았습니까? 대통령을 뽑았죠.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게 대통령께 다 폐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거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그 기획한 사람 잘라야 되고요. 저는 저런 사진이 올라갔다 그러면 주변에서 말렸어야죠. 김승희 아니냐? 아니 국민소통 수석입니까? 김승희 홍보수석입니까? 아니야? 김승희? 아니 이거는 아니, 제가 홍보수석입니까? 이거는 제가 그 아니, 누가 사진 올려요? 아니 들어보세요. 청와대에서. 들어봐. 직전 그 사람이 청와대에서. 잘못했다고.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 영상? 아니 본인이 근무했으니까 그러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지 누가 제가 사진 약간 올리는지. 직전 저게 많은 문제의식이 있다라. 그러니까 비단 뭐 여사가 뒷모습이 나온 것만도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다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 물론 여사가 어디 행보할 수 있어요. 일정 할 있을 수 수 있죠, 있어요. 할 수 있죠.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첫 번째 문제는 그게 어떠한 메시지인가 국민께 드리는 뭐 메시지나 뭐가 있어야 된다. 함의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인데 예. 지금까지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어떤 사진에는 그러한 메시지 읽을 수가 없었던 게 다수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사진이 좀 절정에 이른 건데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그 대통령실은 이름에서 보면 대통령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럼. 실제로 우리가 대통령 뽑은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고 그럼 지금 문제는 저 순천만은 단독으로 간 게 아니에요. 여사가. 대통령과 같이 갔어요. 그러면 여사 단독 사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대통령 옆에 붙어 있었어야 돼요. 예, 예. 그렇게 나서 대통령 있고 여사 있고 아니면 대통령만 단독으로 있고 하는 사진이어야지 예. 대통령과 같이 간 행사에 여사 사진이 더 많아? 음. 이거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 왔었죠, 그동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너무 역지가 높아진 거야.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그쵸. 근데 아. 이제 그러니까 또 그랬구나 하게 하는 건데 이거가 진짜 실제적으로 의전 프로토콜상 완전 말이 안 되는 짓거리예요. 근데 저거는 지금 사실상. 제2부속실이 없어서 저러는 것 같아요. 제2부속실이 있어야 저걸 좀 말리는데 아무도 없다 보니까 지금 컨트롤이 안 되면서 누가 대통령인지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대통령실이. 공약이라서 안 막으려. 맞는다잖아요. 아니 근데 막으려고. 실제로 저런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그걸 딱 셀렉을 해요. 여러 직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누가 하는지가 난 궁금하다는 그러니까 뭐 거야. 그게 누가 홍보실도 하는지. 붙고 이부속도 붙고 의전도 붙어서 해요. 옛날에 과거에 그쵸. 문재인 근데 정부 지금 이부속이 없잖아.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부속이 없잖아. 근데 뭐 누가 하냐는 이부속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딱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부속에서 말리는 전직 게 청와대 아니라 직원이 근데 너무 할 잘 말을 알지. 아니, 너무 근데 잘 알지. 저는 이게 제가 취재된 바로는 네, 누가 올린 거예요? 들은 누가? 얘기로는 이제 네. 본인이 직접 셀렉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이제 취향을 어느 정도 이제 알고 본인이 있기 하는 것 때문에 같은데요, 아래에서 나는? 추려서 올리면 본인이 고른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럼 올리라는 지시는 누가 있을까요? 올리라는 지시. 누가 올렸을 거 아니야. 업로드 눌렀을 거 아니야. 그럼 누가 그러니까 올렸나? 아까 이게 업로드는 실무자가 하겠지. 실무자가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올리죠. 셀렉된 결정을 거를 해야 그 올리죠. 회의를 결정을 해, 회의를. 결정을 이제 그 홍보실에서 담당할 것이고 사진 셀렉을 저분이 직접 한다는 설이 있다라고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사안마다 다른데요. 홍보에 그 사진 담당하는 사람 있고 이부속에서 이제 담당 있고 또 의전에서 있고 여러 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갖고 우리가 의논을 해요. 이 행사의 야, 이게 의미와 이런 걸로. 오케이.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의견이 이거야. 여사가 돋보이면 안 된다예요. 항상 대통령실의 기조는. 예. 근데 이부속은 항상 여사가 돋보여야 된다예요. 그럴 수 잘못 있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부석 씨는 그럴 수 있다. 난 그럴 수 이부속이 있다고 봐.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부속은 여사가 돋보여서 좋겠는데 그걸 누르는 게 홍보실이나 저희가 있었던 홍보실이나 뭐 예를 들어 뭐 의전이나 이래서 대통령이 돋보여야지 왜 여사가 돋보여라는 게 그러면서 약간 부딪히기도 하는데 늘 이부속실이 져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돋보여야 되는 게 맞으니.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 명이 날아간 것도 의전도 날아간 것도 이런 김건희 여사가 실제적으로 이부속으로 임명 안 했지만 사실상 이부속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니 대통령이 돋보여야지 그게 당연한 일인 건데 왜 자꾸 여사 사진이 많아요? 라는 그런 아내의 그런 갈등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 사진을 보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도 제 관점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여사님이 주목받았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공식적인 행보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그 부처별로도 예를 들어서 뭐 농림수산부나 어디 산업자원부나 이런 데에서 어떤 의견이 올라갔는데 그럼요. 기재부랑 부딪히고 기재부가 또 야 그거 아니야 우리 예산 그렇죠. 쓰는 건데 우리가 이거 누르고 이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대통령실도 결과적으로는 누가 주목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주목을 받아야 되니까 비서실에서 야 그건 옳지 않다 누르고 이제 그런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관례상 대통령실의 어떤 힘의 논리는 너무 없는 제2부속실 즉 공식 라인이 아닌 곳에 있는 힘이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균열과 갈등들이 생기면서 세 명의 갑자기 전문가들이 날아가 버리고 이런 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비단 이 사진만의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 오죽하면 김건희와 영부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까? 예? 김건희와 영부남. 잠시만요. 김건희와 영부남 뭡니까? 영부남 그러니까 김건희가 있고 영부인 남편 윤석열이 있다. 예. 그 뜻이에요? 예, 아, 김건희와 영부남. 예, 저희 티키타카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이제 임세은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분이기 저도 때문에. 어디서 본 겁니다. 예, 어디서 본 걸 이제 읊어주셨다면서. 요즘 뭘 많이 보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오빠 나 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을. 굉장히 지금 좀 같이 방송하기가. 예, 알겠습니다. 저 사진은 우리가 공식 주제가 아닌데 지금 갑자기 들고 나왔는데 너무 핫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제가 많이. 용기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올리시라고 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화제가 될 줄은.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또 이 화제가 된 사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대동세상님, 개딸이 되고 싶은 아저씨, 김태형님, 정일권님, 도사는 연수중, 유리님, 이작가님, 알파벳님, 빅바다님, 뭐 무한도전님, K419님 감사드리고요. 600분 또 함께 해주고 계신데 우리 오늘 한번 1000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다가 순천 얘기까지 갔는데 결과적으로 좁혀보면 제주 4.3이에요. 좋죠. 제주 4.3에 대해서 오늘 오전자로 지금 이 시간까지 가장 핫한 사람은 태영호입니다. 저는 개인 태영호의 의견은 아무짝에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태영호가 제주 4.3을 뭐라고 얘기하든 당신 개인 생각은 난 아무 관심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뭐야? 국회의원이야. 최고위원입니다. 공당의 최고위원이야. 지도부야, 지도부. 근데 우리가 뭐야? 제주 4.3에 대해서 공식 기구가 2번 발족했어. 네. 특별법도 있어. 맞아요. 근데 우리 국회의원과 최고위원, 공당의 최고위원이 우리 법과 기구를 존중하지 않아? 이럴 거면 그만둬. 그럴 거면 왜 이딴 식으로 발언하는 거야?
왜? 이유가 뭡니까? 뭐 제가 태호는 아니지만 태호 형은 자, 아니지만 빙의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아니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오늘 그 4.3 사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아마 중앙일보에서 굉장히 좀 좋은 칼럼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좀 비슷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4.3 사건에 대해서 저는 역사와 정치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초기 정부 수립 당시에 우리가 좌우 대립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당시에 뭐 친일파 청산도 못했고 굉장히 아픈 역사들이 있어요. 남한 단독 정부 수립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소위 남노당 계열들이 거기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건 맞죠 초반에. 근데 이승만 정권이 그걸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반란군뿐만 아니라 모두를 다 민간인까지 다 학살을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역사는 역사대로 우리가 평가는 맡기면서 지금 우리가 제주 4.3 특별법을 통해서 하려는 것은 무고한 시민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희생이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 실종된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무고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심지어 남자들이 그렇게 부족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4.3 사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태용 의원처럼 뭐 북한의 김일성의 지시다 뭐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이거를 확대 재생산해서 역사적으로 잘못된 그런 해석들을 갖고 올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역사는 역사대로 맡기고 정부는 정부의 일 그리고 정치인들은 정치인의 일로서 제주의 아픔을 보듬어야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초치고 완전히 난장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공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때를 우리가 꼭 필요로 하니까 윤리위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한이는 그만두고 그만뒀어요. 아니 양두구역으로 1년 징계 때린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징계를 안 때리고 도망가는 게 어딨어요? 사실상 최고위원직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집권 여당이에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에서 이런 법에도 어긋나고 국민 감정에도 어긋나는 이야기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심지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반성도 안 합니다. 그럼 아뜨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이 이렇게 공분을 하면. 그리고 엄연하게 피해자와 유족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 역사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픈 역사, 아픈 역사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역사죠. 그 제주도가 심지어 이게 빨간색, 뭐 까만색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봤는데 전역이 빨갛고 까만색이에요. 뭐 80명 이상 죽은 거는 무슨 색깔인데 안 칠해진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제주도 옆에 마라도도 색깔이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역이 박살이 난 건데 우리 국민이 그렇게 학살을 당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를 못하고 모르겠으면 그냥 말을 마. 입을 닫아 차라리. 입을 차라리 닫아요. 아무 의견을 내지 말고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국민들 화를 나게 해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이렇게 또 최고위원을 뽑힌 사람이 또 강남이라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럼 정말 심각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그래 국민의힘이 또 쟤 혼자 이상한 애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다 모두 입 닫고 똑같은 비슷한 행동을 해. 다 침묵해. 그럼 다 동조했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네. 김순례 씨가 있었어요. 최고위원. 김순례 최고위원이 막말해가지고 5.18 관련해서 맞아요. 그때 이제 또 당원권 정지받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자유한국당만도 못한 거 아니냐. 당시에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그런 망언에 대해서는 선을 걷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김재원 뭐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뭐 정광훈 목사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린다든지 뭐 5.18에 대해서 망언을 한다든지. 근데 그건 망언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김재원 최고위원의 완전히 이상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5.18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제는 민주화 운동 특별법도 있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사안들인데 물론 그 대통령 혼자서 넣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당이 합의한 역사적 인식이 있는데 이걸 또 뒤집어 엎어버리는 식으로 얘기하고 다닌다는 것은 그걸 개인 자격으로 말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맨날 뭐 논란되면은 한번 던져보고 논란되면 회수하고 던져보고 논란되면 그건 내 개인 의견이지 나의 최고위원으로서의 의견은 아니야. 무슨 자아 분열이냐고요. 그럼 최고위원을 하지 마 그냥. 그럴 거면 차라리 맞습니다. 개인 의견만 하세요. 개인 의견은 그냥 동네 친구들 모여서 거기서 그렇지, 얘기해요. 술 먹을 때. 저도 술 먹을 때 개인 의견만 얘기하거든요. 아니, 저도 치킨 먹을 때 제 개인 의견 개인 의견이 있죠. 진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누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개인 의견을. 다 개인 의견이 있는 거지. 어떤 자리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난 누구에게 선택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를 태영호는 모릅니까? 네. 모르면 그 무능한 거죠. 모르면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전당대회 기간에 제주 4.3과 관련된 그 망언을 해가지고 저는 사실상 재미를 봤다고 생각해요. 재미 많이 봤죠. 그래서 학습 효과가 있어서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이 된 거야. 자기도 될 줄 몰랐거든. 근데 이런 망언을 뱉으니까 당원들이 일부 당원들이 막 난리가 났어. 일부가 아니고 꽤 많은 당. 꽤 많은 죄송합니다. 다른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대다수의 국민의힘 진성 대다수는 아니고 다수. 다수의
아 대다수라고 그러면 또 오케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적당히, 적당히. 예, 죄송합니다. 적당히 하세요. 자, 다수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출할 때 태영호를 최고위원을 올려주면서 이 생각에 동조를 한 겁니다. 재미를 봤기 때문에 태영호는 학습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 4.3의 옳다커니 누군가 절대자의 역사관과 궤를 같이 하면서 내가 공천을 받기 위한 사전 밑작업을 하겠다. 최고위원이지만 내가 이 정치적 입지를 또 올리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딴 망언을 내뱉으면서 이런 인터뷰를 한 그러니까 겁니다. 왜 정치를 하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본인한테 자문자답 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납득시키지 못하는데 아니 배지 또 달면 뭐 할 거예요? 또 달고 또 망언을 계속 하고 다닐 겁니까? 전혀 국가에 도움이 도움이 안 되지 돼. 않는 제가 도움이 지난 안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네.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본인을 위한 정치를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제 하나 돗자리 하나 깔아볼까요? 돗자리. 집에서 1년 후, 그러니까 내년 4.3에 윤석열 대통령 간다. 요거 합시다. 그래. 그리고 자, 요거 합시다. 태영호 따라간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년 4.3에 4.3에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추념식에 가냐 안 가냐? 가고 태영호도 쪼르륵 따라가고 오늘 이번에 안 간 사람도 쪼르륵 다 따라간다.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그러니까 나 돗자리 깐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동그라미예요. 네. 간다 안 간다 해서. 다 따라갈 아니, 거야. 근데 자, 하나, 둘, 셋. 전 요거 약간 X를 세모로 드는데 약간 왜 그러냐면 나는 나 안 갈 것 같아. 아니 난 이거야. 나 안 갈 세모야. 거야. 나 안 갈 것 같아.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통령님은 안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갑니다. 왜냐면 대통령은 왜 못 가냐면 그러네. 요거야, 대통령은 요거다. 왜 못 가냐면 그러네. 정치적인 오해를 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떤 대통령이어도 못 가요. 선거 총선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못 가. 움직이기 힘들어요. 아유 무슨 소리야. 근데 정치인들은 다 갑니다. 아유, 염치 없이 갑니다. 윤석열 정치인들도 대통령을 뭘로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정 분리가 내년에는 되나? 이루어지겠네. 무슨 소리? 갑자기 나는 당정 윤석열 분리가 대통령 이번엔 당정 일치였는데. 당정 일치인데 이제 당정 분리입니다. 그때는. 예. 윤석열 정치인들은 대통령 가죠. 간다. 간다. 아니, 윤석열 근데 대통령 그런 거 앞뒤 안 따져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십니다. 앞뒤 그렇게까지는. 안 따져요. 전 분명히 갈 거라고 보고 그때까지 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아니 앵커님. 잠시만요. 자, 요거 제시하겠습니다. 아니 막 자기 뇌피셜을 개인 의견이에요. 뭐예요? 빡친당 당수 의견이에요. 뭐예요? 빡친당 아닙니다. 아, 자, 지금 나 김재원 최고 보는 느낌이어서 방금. 자, 빡친당 아닙니다. 자, 진정하시고요. 자, 그래서 내년에는 간다. 어쨌든. 전 내년에 간다. 아. 그리고 태영호도 간다. 태영호도 간다. 태영호도 태영호는 간다. 갑니다. 예. 가서 거기서 죄송하다 할 것 같아. 그리고 근데 계란 내가 맞는 거 그동안 아닙니까? 잘 몰랐다고. 계란과 돌을 섞어서 맞을 것 제가 같은데. 잘 몰라서 무지의 소치로 인해서 발설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 도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로 전하고 안 갈 것 같은데 자기 지역구 가서 선거운동하고 그렇지. 있겠지. 제주도 못 들어가. 아니 근데 이제 아니 총선 일주일 공천을 못 전인데. 받 공천을 아니, 어딘가 강남 받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강남 그렇지. 주민들이 저 사람 뽑을까요? 안 뽑을 것 같아요. 그 태영호를 제주에 공천해. 진짜 선제 타격이죠. 죽으라고 그러면 와서. 바로 반성합니다. 바로 반성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가 국회의원 석이 3석인가요? 세석이죠. 세석이죠? 세석. 그럼 해결책이 나왔네. 태영호 의원을 바로 제주도로 제주도에 보내? 보내요. 그치. 바로 보내. 망원 못하게. 바로 보내면 아니면 되겠다. 광주에 보내든가. 김재원 최고도 광주로 광주에 보내자. 보내. 그럼 이러면 되겠다. 해결책 나왔다. 국민의힘 해결책이다. 바로 세울 수 있겠다. 이거 국민이 바로 세울 세운다. 수 있겠다. 와. 김재원 광주 공천, 태영호 제주 공천. 야. 이러면 국민의힘 나 다시 천재지. 역시 현명하시다. 나 천재. 역시 임세현 와. 비대위원장 대표가 가야 되겠죠. 오늘 어. 무슨 뭐 세은데이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면 세는데이죠. 여직 청청을 입고 온 효과가 있었네요. 역시. 자, 그래서 저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 망언 중에 망언이죠. 저의 발언에 대해서 유족들과 피해자 단체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아니 막걸리야 그것- 뭐야 말이야. 아니 막걸리. 심지어 이게 5월 18일에 민주화 운동 그 추념식 날에 국민의힘 어떤 최고위원이나 국회의원이 5.18 피해자 단체를 대상으로 막말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정신 상태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제 눈과 귀를 의심을 했고요. 그러면 나는 사과할 이유가 없으니까 니네들이 언론이 또 그 피해자 단체와 유족들이 제주 4.3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다시 세우면 난 사과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인가요? 아니 아직 이 태영호 의원이 아직 대한민국의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아직 덜 배웠어. 그렇지. 그 본인이 뭐, 얘기할 때 아직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얘기했대. 북한 말 지금 북한 말로 이해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 아니, 똑같은 말 나만의 써요, 말을 북한이랑 남한이랑 똑같은 나만의 말 이런 써. 언어를 아직 습득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아니 네. 북한에서 이렇게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남쪽에 내려와서 제주 4.3에 대한 그 역사 인식을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북한에서 하는 말을 그럼 다 믿어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요. 김정은식의 인식이지 남한에서 그런 인식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럼 북한 가야지 왜 한국에 아니, 그러니까, 있을까? 아니, 그래, 그리고 왜 여기 저는- 와가지고 국회의원이라고 앉았어? 아니, 그리고 왜 저는- 세비 받고 있어요? 국민 사회에서? 아 그리고 저는 일단 요 망언에 대해서는 지적하고요. 아까 저 망언 맞죠? 네. 뭐 국민들이 취지를 이해 못했다 이따위 발언을 했는데 망언이고 또 하나는 이거 상대방 비하가 담겨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력이 맞아. 딸린다 이런 얘기야. 맞아. 아니 말을 잘못하면 말을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입을 탓해야지 상대방 귀를 탓합니까?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이건 비하가 섞여 있어요. 맞아요. 이거 국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정치를 하신다 그러면은 이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니들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나는 북한에서 이렇게 배워가지고 김일성이 지지해서 제주 사상이 생긴 그러니까 거야. 여기가 북한이냐고. 음. 여기가 서울이지.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뭐 지금 북한 사람이에요? 본인도 국민인 건 맞지. 아니, 맞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인식이- 북한 사람이냐고. 인식이 지금. 그러면 북한에서 보도하는 거 다 북한 그 말 그대로 다 믿을까요? 그러면 북한에서 그렇게 배운 거면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말 그대로 믿습니까? 조선중앙통신 이런 거 보세요, 그냥 맨날 보고 사나 그러면? 여전히 보고 있나? 보고 있을 근데 수도. 태영 의원 잘못했어요. 네, 잘못했어. 너무 화가 세게 나네. 너무 세게. 그렇습니다. 좀 진정을 하고요. 뭐 무서워 빡친다- 죽겠어요. 아니 아니 빡친다. 잠깐만 피디님 이거 빡친당해요. 빡친당 나 아니니까요. 섭외가 잘못돼가지고. 자, 우리 다시 티키타카 하자로더니 예, 티키타카 되지 무슨 않아요? 막 횃불을 드시네. 알겠습니다. 댓글로 우리가 한번 진정하고 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도전님, 쪼꼬라떼님, 브라보 캡틴님, 낮에 이렇게 TJK님, 한번 태워줘야 돼요, 우리. 즐거운 하루님, 이형진님, 우리 알파벳님, 진선아님, 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아직 좀 더 배가 고프네요. 저희가 1000명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1000명을 우리가 달성해야 월화수목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저희 도와주십시오. 적금 붙듯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조금씩 가겠습니다. 자, 제주 4.3 정리하고 우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4.3은요, 특별법에 나와 있듯이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1948년 4월 3일에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려 7년간 제주도에 있었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일컫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작점은 3.1절에 발포 사건이 있었는데요. 김하병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였는데 김하병의 치인 어린아이를 그냥 두고 지나가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돌을 던지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등 돌리고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 무차별적으로 발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의 시작이에요. 여기에 김일성의 지시가 들어갔나요? 묻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대한민국의 공식 기구가 결정한 사안을 존중하지 않을 거고 따르지 않을 거라면 북한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아우 깔끔합니다. 자, 그래요. 자,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말이죠. 한미 정상회담 아직도? 이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네. 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뭉개버렸어요. 그 내용을 밝힐 수가 없다는 식으로. 그러면 아니, 사실상 인정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우리 정부가 그 협연에 대해서 비용을 들일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했다. 이거 인정한 거로 봐야 돼요? 근데 저는 일단 그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네. 저는 지금 이 정부의 구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고 싶은데요. 대통령실이 뭐 하는 데입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비서실이에요. 우리 회사 사장님으로 말하면 사장님 비서실이고요. 네. 결국 일은 내각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외교안보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실에 그것도 NSC 사무처장 겸직하고 있는 국가안보실 김태효 차장 지금 이분이 다 하고 있다 이래서 지금 뭐 김성환도 나가고 외교비서관 뭐 이전 비서관 다 지금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지금 박진 장관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외교의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의 정부는 어느 한 사람 개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박진 장관이 저는 딱 중심을 잡고 이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슨 뭐 블랙핑크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뭐 진짜 논평할 가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거의 뭐 대통령실이 다 종속돼가지고 하는 것 같아 보여요. 마치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 수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적자 생존해가지고 내각 장관들이 다 받아만 적고 오는 거예요. 대통령 말씀을. 아, 적자 생존. 그때 적자 생존이라고 맞아, 있었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저는 지금 내각은 뭐 하고 있나. 네. 아니 장관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외교비서관의 아유. 거의 뭐 비서관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각이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바지 내각 비슷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거야 뭐 명확하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장관들이 이른바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무위원 뭐 하는 누구냐?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그 참석하는 그 참석자예요. 그럼 국무회의는 뭐냐?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 단계에 있는 게 국무회의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재를 하는 게 대통령이고 어떨 때는 뭐 총리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가장 큰 의사 결정
체가 국무회의인데 그 국무회의에서 이런 중요한 미국과 관련된 외교 사안이 나오면 정말 치열한 논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뭐 어디는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어떻게 우리 국익이 더 도움이 될 것인가 거기서 다투고 싸워서 결론을 도출해서 대통령께 보고해서 대통령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아. 라고 추정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 맞아요. 김태효만 보여. 김태효만. 이게 뭐냐고 지금. 아니 도대체 왜 있지? 자리에? 그러니까 김태효가 뭐길래 왜 그것만 보여? 그 사람이 뭐 예전엔 뭐 의전 비서관인가 했다고 하지 아니, 않습니까? 대외협력 비서관. MB 때. 맞아, MB 때. MB 때. MB 때 비서관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는 이 블랙핑크 이 문제도요. 지금 다른 외교 미국 관련해서는 다른 중요한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이슈가 너무 많아요. 경제 이슈 같은 게. 예를 들면 지금 IRA 지금 얼마 전에 발표를 냈죠. 근데 뭐 산업부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선방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선방한 게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FTA가 미국과 맺어져 있는데 그 FTA에 맺어져 있지도 않은 일본과 뭐 다른 유럽 국가와 거의 동등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 FTA를 왜 맺은 겁니까? 그리고 미국이 애초부터 얘기했어요. FTA 맺은 국가와의 무슨 이런 협력 관계는 돈 좋게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 나겠다 했는데 결국은 일본 편 다 들어주고 일본 유리하게 해준 거예요. 일본은 FTA 맺지도 않아서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사실상 그 FTA를 맺으면서 그 북미 국가 예를 들어 뭐 캐나다나 뭐 멕시코나 이런 국가 우리가 그럼 동일한 위치라도 해줘야지 그것도 쏙 뺍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IRA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받았네 이러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일본 어떻게 해주려고 유럽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간 거지. 그럼 나중에 보면 결국은 중국 제품 쓰거나 하면 2028년에는요 수출 결국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해결하러 가고 배터리 문제. 이 배터리 지금 우리나라, 일본, 그다음에 중국이 배터리 3대 산맥인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유리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거부터가 우리가 지금 조율하고 하는 치열한 단계가 있어야지 웬 블랙핑크가 이걸 다 잡아먹습니까? 그러니까 티키타카니까 우리 주고받으면서. 아니, 나도 동의하는 게 저 우리 임세현 대변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지금 안보 위기 때문에 일본에다가 다 퍼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보 위기가 심각하잖아요. 그럼 미국하고도 안보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지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 뭐 배터리, 심각해. 뭐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지금 전기차 뭐 얘기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뭘 갖고 올 것인지를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렇죠. 매일 나오는 얘기가 블랙핑크. 나 블랙핑크 궁금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뭐 레이디 가가 하면 하는 거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닌데 지금 뭐 공연을 어떻게 하냐, 이거를 누가 보고했냐 안 했냐, 누가 날렸냐,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누가 세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외교부 장관은 본인이 자리가 없고 역할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표 써 그냥 월급 받지 말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갑자기 빡친다고 그러네. 아니 우리 자기 역할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 역할을 안 할 거면 그냥 집에 가세요 그냥. 왜 내각에 국무위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그냥. 너무 말을 못 할 인물들이 거면은 많아. 집에 가야지. 그렇지. 아니 제가 얘기한 게 틀렸어요. 외교를 잘해야 될 거 맞아. 아니에요. 미국과의 외교 어떻게 할지를 대통령께서도 뭐 예를 들면 국가안보실이나 조언을 받겠죠. 비서실이니까. 내각하고 생각이 다르면 토론을 하고 굽히지 말고 소신을 잇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김태우밖에 안 보이고 레이디 가가랑 블랙핑크만 보여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저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최소한의 변명을 하나를 하자면 대통령실에 있는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나 이런 분들과는 다른 감각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박진은 국회의원 출신이고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무 감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정치인의 양심을 걸고 지금의 국익을 위한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는 본인의 감각도 있을 텐데 지금 외교부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가 아니라 현재 외교부는 뭐 DJ 노무현 뭐 이명박 박근혜부터 쭉 이제 오랜 기간 이 외교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의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박진에게 분명히 건의를 할 겁니다. 그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건의할 텐데 대통령실의 벽이 너무 두터운 거예요. 네. 김태효의 벽이 너무 두터운 거야. 김태우를 잘라야지. 그렇지. 근데 대통령은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고 아래 것들이 해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을 던질 각오로 직언을 해야 되는데 아이씨 나 못해먹겠다라고 박진 외교부 장관의 상황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제가 대신 좀 항변을 해드리고. 그럼 그만해야죠. 그런 그렇지. 정신머리면 그건 맞는데. 대통령님 말씀 인용하겠습니다. 그런 정신머리면 없어지는 게 낫죠.
네? 내가 부득이 장관직을 들어온 게 아니라면은 아니 이런 정신머리면 없어지는 게 낫지. 세상에 내가 박진 장관을 커버쳐줘야 돼. 저는 박진 장관 탄핵에 동의했던 사람인데 아니 저는 아마도 뭐 탄핵까지는 갈 것도 없고 그냥 본인이 정리하세요. 본인 거치는 뭘 탄핵까지 해. 오케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게 어제 국민일보 보도로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등 BTS를 포함한 한미 70주년 동맹 협연 논의되고 있다. 살아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서 박진이 어제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은 미국 측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공연 비용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려 했던 거 아니냐라는 김병주 의원의 질의응답에 대해서 세세히 답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이 정부는 항상 그러니까 했어 안 했어 물어보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얘기해버려. 안철수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 효과지 단일화 효과.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엔 사실상 인정하는 그림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이 대목에서 자 질문입니다. 질문. 여러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질문. 이거 대통령실에 VIP 누군가가 계속해서 나를 중심으로 한 문화 공연 밀고 있다 아니다 하나 둘 셋. 100%지.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이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난 잘 모르겠어. 이거는 뭐 그냥 난 누가 밀고 추측이니까. 있다고 봐. 전 잘 모르겠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는데 아직까지 끈을 포기하지 않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문화 식으로 대통령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누구야 이게?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밀고 있어. 나는 대통령 내외라고 얘기 안 했어. 문화에 관심 있는 누군가가 기호로 좋아하시는 이거를 분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은 거야. 기호로 좋아하시는 분 아닙니까 혹시? 그러니까 영부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솔직하게 얘기해. 이게 얼마나 서민적인데 자꾸 디오를 거론하세요. 아니, 자, 그러니까- 요거 견제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자, 잠깐만 자꾸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좀 뭐랄까 설왕설래랄까요 이런 게 예, 예. 나오다 보니까 네네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의혹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요. 다른 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 우리가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동안의 천공 문제라던가 뭐 주가 조작 문제라던가 등등 뭐 바이든 날림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해명이 없으니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것도 김건희 작품 아니야? 라고 그냥 국민들이 그 어련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투명하게 그거 아니다. 우리 그런 공연 계획한 적 없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있어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예. 수도 있어요. 그럼 국민 앞에 음. 이렇게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라고 사과하면 국민이 뭐라고 합니까? 진솔하게. 그러니까요. 잘 안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라고 하면 국민이 그래 다음엔 잘해라 이렇게 하지. 거기서 늑달같이 하겠냐고요. 근데 매번 이게 반복되니까 이제 뭘 해도 안 믿는 그러니까 거죠. 저는 그때 아센 때도 비슷한데 그 회의에 대한 내용은 빠지고 전용기가 들어왔거든요. MBC 전용기. 맞아요. 지금도 똑같아. 국빈 방문이라고 하고 아까 한미 수교 70주년 엄청난 중요한 한미 동맹을 앞둔 지금 이 시점에 국가안보실장 집에 가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누가 뭐 돈 내냐 이거 갖고 나 얘기하고 있어. 아니 저는 정말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돼요. 정말로 왜 저만 걱정됩니까? 이게 다 진짜요. 진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본질은 사라지고 왜 지금 이런 가수들의 공연을 하니 많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의 소설로 우리가 작용을 해보자면 이제 V1일지 모를지 V2일지 모를지 하는 분께서 문화 공연을 나를 중심으로 하는 짜와라라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비서실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서실이 뭐 예를 들어서 안보실에게 전달하든지 아니면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도 안보실에 들어갔어. 근데 안보실에서 이거를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고 뭉갰다. 라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된 거에 가장 정확한 배경은 이제 이런 얘기일 거다라고 이미 보도가 됐어요. 뭐 이제 뭐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김성환 실장이 교체된 이유 그 내용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전히 그걸 포기하지 못한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 문화공연을 푸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두 분 말씀이시고 자. 정리 좋았어요. 정리했어요. 정리했어. 다행이야. 정리했어요. 이제 800명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와, 지금 이제 800 가고 있어요. 끝났다니까. 우리 야. PD 목표가 여러분들 800이에요. 진짜 800 되면 우리 대박 친 거야 오늘. 그럼요. 저의 목표는 사실 1000명이야. 난 히딩카기 때문에. 우리 우리 800 PD 는 되면 그냥 일어날까요 바로? 안 돼. 아니야 또? 조금 더 가야 돼, 우리. 조금 더 1000까지 가야 돼. 가야지. 1000까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여기까지만 해보고 우리가 더 이 김성환 얘기나 레이디 핑크래 또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얘기는 이제 그만해. 이제 진짜 신문이 혈압 올라요. 이거 혈압이 혈압 올라. 올립니다, 솔직히. 나도 여기가 박신당인지 티키타카인지 잘 아니, 근데 구분이 안 근데 돼. 중요한 건 지금 티키타카에 지금 낮이에요. 밤 아닙니다. 근데 티키타카야. BTS까지 왜 나와? 근데 지금 한 명은 군대 가 있고 지금 개별 활동한데 지금. 질문이 있어. BTS 또 왜 그 나와요? 얘기하니까 나 질문이 있어요. 우리 국빈 방문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미국이 니네가 돈 내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게 지금 보도니까 그렇다고 이제 부산일보가 보도한 거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요, 혹시? 국빈 아니에요? 방문은 다 그쪽에서 다 해줘요? 내요. 그쪽에서도 우리 연예인을 섭외하는 비용을 그쪽이 내주는 거야, 백악관이? 거기서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블랙핑크 우리가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초청하는 거지. 원하면 거기도 한국 연예인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미국에서 정리해서 미국에서 만드는 거니까 거기서 다 내는 거죠. 그럼 가정을 해서 이게 만약에 그런 문화공연 압력설이 사실이라는 걸 가정하고 얘기하면 미국이 우리 보고 돈 내라고 하는 거는 야 니네가 하고 싶다며 그렇게 라고 되는 보는 거죠. 게 맞는 잘한다네, 거예요? 뭐 예, 이런 예. 거겠지. 그게 이걸 합리적인 거예요? 꼭 니네가 하고 싶다고 하니 우리는 불필요해 보이지만 그러면 너희가 비용 내는 게 맞지 하게는 해줄게, 않겠니? 뭐 이런 거. 상식적으로는 내가 가서 앉아는 줄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 더 궁금해. 네. 레이디 그것도 가가 말이 안 비용도 되긴 우리가 내? 하는데 레이디 가가 비용도 우리가 내? 그냥 반반 내. 굳이 또 반반. 레이디 가가까지 부르고 싶으신 분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그러고 싶겠죠. 미국이 내는 거야. 그러면 레이디 가가는 백악관이 낼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안 돼? 가수가 한국 사람이라고 여기가 내는 게 아니라 그 공연 그렇지. 자체가 그게 원래 미국에서 마련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빈 만찬 자리에서 하는 공연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국빈의 이런 행사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젓가락 하나까지 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신인규네 집에 집들이를 가요. 아. 근데 신인규가 우리를 국빈으로 초대했어. 네. 근데 한번 초대할게요. 우리가 집들이 갈 때, 집들이. 그러면은 인규가 좀 부담될 것 같으니까 나 와인 사갈게. 세연이는 뭐 탕수육 사와. 어. 이런 개념으로 공연이나 협연 이런 거를 접근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외교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돈에 떡볶이 먹으러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외교가. 아니 나는 그냥 순진하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빈 만찬은 매우 드물어요. 국빈 초청 특히나 미국은 국빈 초청 받아서 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오케이. 국빈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대형 행사잖아요. 가장 예우를 갖추는 건데 전 우리 정부에서 뭐 어느 정도 의견을 내고 할 뿐이지 예. 너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 정말 중요한 건 국민들이 궁금한 건 어느 정도 외교적 성과를 낼 것이냐, 어느 정도 그렇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엉뚱한 포인트로 가는 것 같아서 이게 참 국가안보실장이 날아갈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뭐 말이 안 된다고 너무 지역적인 생각하고요. 거죠, 이거는. 짜치죠, 어쨌든 이거는. 예, 우리가 요청해서 우리가 돈 내는 국빈 방문은 국민이 허락할 수 없다. 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어떤 지자체장은 막 나이스 샷. 허리만 쓰셔야지. 허리만 써야지. 네. 이걸 했다고 해가지고 논란입니다. 바로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로 유명한 네. 김진태 한 강원도지사가 명 더 있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골프를 했다고 그러고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영환. 아! 나는 친일이다 했던 김영환. 그 양반은 이거 제끼고 있었던 그거는 거죠? 이제 그분 이제 꼴딱꼴딱. 어. 네. 왜 해요? 지자체장이 이럴 거면? 그걸 왜 저한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 아니, 왜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나는. 아니, 그러니까 이 지자체장은 사실은 이제 그 관할 지역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이 현장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산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골프 연습이라든지 술자리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매우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늘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시 좀 긴장한 태도로 해야 저는 도민들이나 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환 씨는 술을 먹었대요. 우리 도지사님은 먹은 사진이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본인 뭐 물만 먹었다고 맨 처음에 해명하지 않았나? 소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네, 뭐 또 정확한 얼굴- 건 모르겠습니다만 술자리 사진이 나왔다라고는 하고요. 저는 이게 얼만큼 이제 위서부터 이런 기강회의가 이루어진 게 이런 선출직까지 내려왔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기억에서 좀 희미해졌지만 작년 8월에 홍수가 그렇게 내렸을 때 우리 대통령님 아프로비스타 사셨죠. 잠시만요. 잠깐만. 왜? 이거 약간 그 김병민 장해찬 유의 토론 아닙니까? 아니, 과거 거 계속 소환해가지고. 아니 나도 논리가 나도 있어서 간다, 나도.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근데 잠깐만. 근데 왜냐면 이거는 요까지는 봐줄게요. 요거는 그래. 제가 1년 제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1년 지금 유효 기간이 굉장히- 있어요. 아니 나 봐줄게. 논리가 나도 논리가 오케이. 있어. 오케이. 넘어갈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케이, 죄송합니다. 오케이. 예, 말씀하십시오. 논리가 있어. 왜냐하면 이 공무원 집단이란 이 공무원 사회는 정말 상명하복이 명확하고 머리가 좋아. 내가 가진 권한 이상으로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 윗사람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 그럼 내가 빨리 퇴근 못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특히나 이 선출직 공무원 눈에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김영환이라든지 예. 뭐 김진태 지사라든지 이거 너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이제 국민이나 도민 눈치를 안 본 건데 그거에 대해서 위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예전에 우리가 홍수 났었을 때 아크로비스타에 태연이 퇴근하셨던 분도 계셨고 그리고 그때 김대기 비서실장은 기자들이랑 술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이제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딱 요만큼만 해야 됐구나. 만약에 더 많이 하면 나중에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겠지? 라는 그런 안전 문제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던 게 저는 그 단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도지사들도 야 뭐 대충 해도 우리 위에도 저러는데 이 정도 괜찮지 않아? 라는 그러한 기강회의가 아래부터 쭉 공무원 집단이 생긴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래서 그게 매우 두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구멍이 난 게 나중에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는 요거 술 먹은 거, 예. 술 먹은 걸로 보이니까 잘못한 거 그러니까 사과하셔야 되고 우리 김진태 지사님은 시간을 보니까 오후가 5시 반에 골프연습장에서 좋대. 30분 치셨어요. 그러니까 낮술 드셨네요. 우리가 그래도 9 to 6니까 앞으로 연습장 가시더라도 6시 이후에 조퇴 안 쓰고 가는 걸로. 뭐 골프 연습장 운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예. 왜 시간 자체를 이렇게 조퇴까지 쓰면서 하는지가 좀 문제인 것 같고 네. 특히 이번에 산불까지 났기 때문에 더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만 과거 찬스 쓰자 그러면 과거에 이해찬 총리 뭐 수해 갔을 때 내기 골프 같은 거 그 골프 가는 거. 그러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안 할게요 앞으로. 오케이. 아니, 내 안에 DNA 건드리지 아니, 마세요. 좋아. 재밌어, 오케이, 재밌어. 인정.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인정. 아니, 자꾸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인정, 놔둬. 인정. 그래서 오케이. 어쨌든 뭐 저도 그런 과거 얘기 자꾸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요. 공직자들이 조금 더 국민의 공복이라는 겸손한 자세로 해야 네. 국민들의 화가 좀 덜 나신다. 지금 예. 굉장히 다들 열이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바로 해야죠 우리가. 사사대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막 사진을 또 찾아놨네 우리 PD가. 이거 갈 사진 거예요? 있어요? 사진 이거 있어? 보고 갈까요? 뭐 판단해요? 무슨 사진? 하지 마. 왜? 아니 왜냐면 김영환 도지사가 보여주세요. 봐요. 네. 실제 어떤 돌아다닙니다, 많이. 이제 네. 술을 먹었다 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본인은 무리라고 해명을 하고 아니, 있는데 물이나 술이나 뭐. 어쨌든 그 그게 자리에 있었던 게 문제죠. 그 얘기에 얼굴이야. 취하면 취한 거지 뭐 그냥. 얼굴이 그렇지. 너무 벌거져가지고 그냥 맥주컵에다가 소주를 조금 드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니 적절하진 뭐 술 않았다. 먹는 게 잘못은 아닌데 지금 근데 봐봐요 이게 들고 있는 거 뭐야? 맥주 근데 아니야? 잠깐만. 소맥이야? 아니야 잠깐만 잔이 잠깐만. 노란색이야 뭐야? 소맥이네. 아 저거는 판독이 어렵다. 근데 얼굴로 봐서는 술을 무지 드셨네. 아니 이거는 얼굴은 거의 지금 터질 직전이거든요. 지금 거의 얼굴이 빨개서. 그러니까 아니면 저기 온도가 저거 너무 술안 높았던 거 아니야? 먹었다고 말하는 게 더 아니 온도가 너무 어렵겠는데? 높아서 더워서 그랬나? 온도가 뭐가 높아요? 그러니까 더워서. 더워서? 네. 그러니까 아니 나라 걱정하다가 너무 화나신 거 아니야? 궁색하지 않아? 또 그런 전까지 아이 해줘. 잠깐만. 아이 피디님 그걸 뭘 소폭이네. 끝까지 봐요. 소폭이네. 이거 소맥 같은데? 아니 뭐 진짜. 저는 저 술 먹는 자리 자체가 사과해야지 그걸 뭘. 그게 뭐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뭐 저 자리가 직원들 격려 자리일 수도 있고. 그렇지. 한데 그렇지. 우리가 모든 일에는 TPO란 게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TPO. 그 지금 타임, 그런 상황이 플레이스. 아니잖아요. 네.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 오케이션. 근데 그거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오케이션 분 까먹었던 것 같은데. 나 오퍼튜니티를 할 뻔했어. 아 영어 봐드립니다. 어쨌든 영원 받으립니다. 그게 오퍼튜니티인가 맞았잖아. 이러면서. 네, TPO가 있죠 근데. 네, 있죠, 그런 게 정확히 있는 건데 저 너무 부적절한 그래. 거죠. 지금. 인정. 네, 네. 네, 제가 인정할게요. 네, 그 TPO가 필요하다. 근데 술 드신 것 같아. 얼굴로 봐서는 아유, 거의 저기 안 알코올 먹는 농도 거의 이상. 0.1이야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사실상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으로 출마하셔가지고 당선된 지자체장들의 논란을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이거는 당을 넘어서요. 이제 선출 공직자이고 지자체장이 어떤 시기에 뭘 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참사가 났는데 어디서 뭘 했냐, 뭘 하고 있었냐 이걸 따지는 이유가 우리 세금 받고 그 참사를 대처하라고 그렇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월급 근데 많이 맞습니다. 받잖아요. 월급 근데 많이 받고. 골프를 뭐 그 시간에 치러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회식을 해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만약에 6시 이후였으면 조금 그래도 봐줄 만은 하죠. 맞아요. 살짝은. 그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산불 난 거를 보고를 받았나 안 받느냐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 예. 이게 조퇴하면서 또 가니까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네, 아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네. 지금 이태원 참사도 이런 아니하고 회의했던 공직이 네. 공직 기강이 무너졌던 것 아, 중에 하나가 인정. 이제 그 예, 그렇죠.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근데 심지어 이제 우리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뭐 그러니까 이거랑 딱 동치되진 않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저기 막 소환 다니고 이럴 때 그때 맞죠? 떡볶이 그때- 먹방하고 그랬어. 아니 그때 막 골프 불렀을 치러 때. 갔던 3인방이 있습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걸로도 우리가 민주당 그래요. 내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했었어요. 아 우리도 떡볶이 네. 그거 황교익 씨랑 한 거 비판했잖아요. 이재명 네. 대표 때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예, 서로가. 그러니까 양 당이 그러면 다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된다. 각자 네. 어려움이 있지. 그거 조심할 그때는. 자격 없으시면요. 네, 자신 그만해. 없으면 그냥 그만하던지 출마하지 마. 아 그냥 지자체장도 그렇게 가볍게 하면 안 돼. 그래. 출마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운 좋게 어디 집에서 당선돼가지고 개인 의견만 얘기하세요 집에서. 그냥 유튜브 하세요. 그러실 분들은 정치하지 그러면 좋지. 마시고 저희처럼 이렇게 방송하면 그런 논란에서 자유롭잖아요. 아 골프 연수장 지금 가도 돼요. 그렇지, 상관없어. 뭐 상관없지. 네.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늘 와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한 780명
조금 아쉽다. 지금 점심시간 끝나서 이제 일하러 그렇구나. 사무실 들어갔어. 이제 또 일하러 가셨구나. 아깝다. 네. 800명 딱 네. 넘었으면 기분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 그렇습니다. 협연은 K 가가멜님, 김은국 남진이 딱이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고요. 호랑나비예요? 네, 셰리님 김은국 써라. 삼원님 68살인 나도 잘 모르는데 미국 영부인이 블랙핑크 알고 있냐? 근데 블랙핑크 유명하죠. 그건 세계적인 월드 스타이기 제니. 때문에 우리 엄마도 알고 있는. 네. 자, 우리 이름은 다 우리 알죠. 엄마 하필. 55년생입니다. 자, CBS 수박들은 간첩이라는 죄송합니다. 이게 아이디군요. 한 6명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우리가 오디오가 비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서로 같아요. 말하려고. 자, 유채윤님, 일본은 먹방, 미국은 풍류 외교라고 비판의 댓글을 주셨고요. 알파벳님, 판사도 AI로 바꾸고 기자도 AI로 바꿔라. 아이고. 보도를 또 이제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주셨고요. 정일권님, 천공 스승이 가지 말라 했을 것이 뭐 이런 얘기도 주셨고. 사삼을. 그리고 심은정님. 월수금은 안 된다. 김종대 이슈 탱크가 더 좋다. 이제 이런 댓글은 굳이 안 주셔도 되는데 심은정님 사랑합니다. 자, 진선아님, 태영호는 북한 지령받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거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태영호는 오늘 제가 비판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로만 하고요. 4.3 사건을 잘 몰랐는데 고등학교 때 영화 지슬을 보고 알았다라는 게 저희 PD의 얘기입니다. 그 지슬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한 독립 영화예요. 네. 제주 4.3의 아픔을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자 오늘도 저희가 800명 목표를 했는데 목요일에 1000명 넘어 1500, 600 달성하면 되니까 그때 많이 채워주시고요. 오늘 티키타카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목이 쉬었어요. 아니 우리 서로 말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목이 쉬었어. 발언 욕심이 많아. 자 우리도 이제 밥 먹으러 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목요일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충성.